최근 10년 사이 12배 이상 늘어난 성조숙증 환자 수. 어린 나이에 가슴에 멍울이 잡히고 고환이 커지는 등 또래보다 빠른 성장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어른의 몸을 한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조증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서구화된 음식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인터넷의 사용, 과도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성조증이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현대 문명의 어떤 그런 지금 현대 문명 사회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최종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성조숙증. 하지만 무분별한 치료 역시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데, 성장의 과속이 불러온 성조숙증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본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기웅입니다. 편안한 아침 시간 보내고 계시죠? 되게 자녀들이 이제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 다 마찬가지겠죠. 네. 좀 더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아들들은 보통 아빠보다 큰 경향이 있고 네네. 딸들은 또 엄마보다 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또래보다 좀 빨리 자라고 있으면 네.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빨리 자라다가 갑자기 여자아이들이 가슴이 빨리 커진다든지 아니면 남자아이들이 수염이 그렇죠. 빨리 나온다든지 하면 성조숙증이 와서 나중에 키 성장이 딱 멈춰버린다고 해서 요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곽동원 선생님 얘기처럼 네. 이 성장의 과속입니다. 성조숙증에 대해서 오늘 아침 자세하게 과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양산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전종근 교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차 성징이 이제 빨리 이제 오게 되면 네. 성조숙증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많은데요. 하세요, 요즘 걱정. 네. 먼저 성조숙증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예. 무엇입니까? 네,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네. 유방 발육이 시작된다든지 예. 남아 같은 경우는 만 9세 이전에 예. 고환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것을 우리가 성조숙증이라고 그러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춘기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정상을 벗어나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너무 빠르다고 보는 네. 거죠. 예. 반면에 여아 같은 경우는 만 8에서 9세, 네. 남아는 만 9에서 10세 사이에 이렇게 예. 사춘기 변화가 빨리 시작되는 경우는 예. 그냥 단순히 조기 사춘기라고 그래서 네. 그냥 사춘기 변화 가운데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그냥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기 사춘기하고 성조숙증하고 글쎄요 부모님들이 봐가지고 그게 쉽게 구분이 이렇게 그게 딱 갈까요? 그건 것 같은데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나타나면 조금 병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이전 한 1, 2학년 때는 조금 늦어서 빨리 오는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예, 예. 요즘 또 그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집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신경 못 쓸 때 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서 이렇게 좀 뭔가 2차 성징이 빨리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만큼 이제 교수님을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매년마다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의 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에다 보시면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네. 2006년도에 성조숙증 진료자 환자 수가 6,400명인데 비해서 2014년도에는 7만 2천 7만 명이 넘어요. 네, 8년 사이에 무려 11배나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 7만 명이 넘는 숫자가 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인 거예요? 이 중에서 실제로 예. 10명 중에서 예. 병을 찾게 되는 환자 10명 중에서 1명이 아. 진짜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여아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당 네. 50명에서 환자가 예. 발생하고 남아는 10만 명에서 한 1명 정도 환자가 네.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조숙증 환자 숫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 무려 11배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도 별로 안 낳는데 요즘. 왜 그렇죠? 네. 네, 성조숙증이 발생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비만을 제일 큰 비만에서. 원인으로 꼽고 이제 있습니다. 잘 먹는다는 얘기. 예. 네. 지금 현재 많이 소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학교라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과격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인한 그런 스트레스. 학원 원인이 될 다니고 수 있고요. 뭐 맞아요. 애들, 공부. 예. 네. 그리고 뭐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네. 장시간 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 제품들과 같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원인 예. 그 외에도 기저 질환이 있어서 예. 성조숙증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먹으면 잘 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비만하면 오히려 네. 안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자면 봐요. 이제 먹는 게 달라졌잖아요. 뭐 네. 햄버거, 피자, 치킨, 예. 뭐 거기다가 휴대전화, 스마트폰 그렇죠. 쓰죠. 또 예. 일회용품, 환경 또 이런 이유가 밤에 못 자고 학원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안 크는 그렇네요, 거예요, 애들이. 그죠? 예. 그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여자아이가 이러고 있잖아요. 예. 보통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 부모들이 신경을 조금 더 쓰시는 것 같아요. 성조숙증은.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네, 실제로 병원에 오게 되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여아들이고요. 네. 간혹 남아들도 있습니다만 예. 이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네. 남아의 와. 경우에는 한 8.3%가 성조숙증인 데 비해서 네네. 예. 여아는 무려 91.7%에 해당될 정도로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에 10배가 많네요, 네, 10배가. 차이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딸 가진 부모입니다만 그렇죠. 예, 네. 딸 가진 부모님들, 딸 어른 혹은 또 손녀 키우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 할머니들은 어릴 때 음. 자꾸만 뭘 많이 먹으라고. 그럼요. 예, 그 뚱뚱해도 괜찮다. 네. 이거 다 다 키로 위로 간다. 키로 간다. 올라가. 키로 가나요? 제 경우는 안 그랬어요. 키로 가나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릴 때 살이 키로 간다는 얘기는 네. 아이들의 키 성장과 관계된 그러한 잘못된 속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만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체지방이 증가되게 되고 네. 그런 비만 세포에서 예. 렙틴이라는 그런 사춘기를 유발시키는 호르몬들이 렙틴. 증가되게 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기 때문에 네. 예. 결국 최종 성인기가 작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예. 연구에서도 네네. 영유아기에 비만한 아이들이 네. 성조숙증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영유아 시기부터 적정한 체중의 관리가 그렇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비만하면 키만 안 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뇨도 오고요. 아이들 그러니까요. 또 네. 아이들인데 뇌졸중까지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경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뚱뚱해지지 않게 네. 신경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이 살이 찌지 않게.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예. 그죠? 예, 이 점도 좀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환경 호르몬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네. 어떤 경로로 그러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실제 환경 호르몬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네네. 우리 생활 주변 반경에서 네. 흔히 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에서 노출되게 되는데요.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화학약품, 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물질들에서 네. 채널로 들어오게 되면 예. 이러한 물질들이 정상적인 예. 내분비계 어떤 계통에 예. 작용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들이 호르몬과 같은 그런 네.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게 되고요. 예. 따라서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예. 아이들이 식기류를 사용할 때도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예. 도자기라든지 유리와 같은 이러한 예. 물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그 장난감 같은 거 어릴 때 보면 입에 집어넣고 그렇죠. 이렇게 빨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굉장히 요즘 엄마들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부모님들이 알기가 애매해요, 애매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예. 우리 아이가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어. 야 이거 성조숙증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지금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뭘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네.
여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이하인데 네. 가슴에 유방 발육이 빨리 시작된다든지 예. 아니면은 생식기 주변으로 음모가 나온다든지 네. 예. 뭐 피지와 여드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일 경우 의심할 수 있고요. 어. 남아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네네.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예. 고환이 커진다든지 네.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든지 예. 변성기가 온다든지 변성기가 했을 때 있다 와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네네. 남녀 모두에서 1개월 동안에 1cm 이상의 키가 예. 급속도로 자란다든지 하는 예. 경우도 의심할 수 있고요. 한 달에 1cm. 네네. 와, 많이 큰다. 그 그거. 외에도 네.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네. 2년 정도 더 커 보이는 경우도 네. 의심을 해야 되겠고요. 아. 그리고 아니면 조기에 사춘기가 온 그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특별히 출생할 당시에 몸무게가 네네. 2.5kg 이하의 저출생으로 저 몸무게로 이제 네네. 출생했을 경우에는 예. 성조숙증 발생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음. 한 번 정도는 진료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또래보다 어. 빠르다는 걸 느낀다면은 그러면 빨리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죠? 일단 예.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 우리가 그 저성장 얘기를 할 때 이제 네. 제일 큰 게 부모님 키다 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성조숙증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옛날에 성조숙증이 왔었다 유전- 하면 딸도 그럴 수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 어떻습니까? 네, 유전적인 원인도 하나의 어떤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네. 자녀와 함께 성조숙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엄마들 중에서는 예. 간혹 예. 나는 어릴 때 초경을 늦게 했고 예. 특별한 문제도 없었는데 왜 네. 내 딸아이에게 이렇게 성조숙증이 왔을까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특별한 원인이 없지만 예. 이렇게 성조숙증이 오는 경우가 한 90% 정도에 해당되고요.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친척분들 중에 사춘기가 빨랐다든지 아니면 언니라든지 주변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네. 우선 유전성을 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어. 최근에는 분자 유전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예. 성조숙증과 관련된 예. 몇몇 유전자들이 보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예, 딱 그렇군요. 유전이 되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성조숙증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키는 일단 좀 작아질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나요? 문제점. 예, 예. 그죠? 키 말고 다른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예. 있습니까?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작아지는 그런 네. 문제가 있을 일단 수 키가 있고요. 작고. 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네. 심혈관 대사 질환의 어떤 합병증의 발생이 어이구. 증가한다고 어이구. 일반인에서 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조기에 초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예. 학교 생활의 적응이라든지 심리적 위축이 되게 심하죠. 예. 그로 인해서 뭐 성적 저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네. 받고. 예. 그리고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관리가 어린 스트레스 나이에 받- 예, 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네. 유럽의 보고에 의하면 네네. 성조숙증이 있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네. 정상 아이에 비해서 음.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아.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생각보다 조금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까 뭐 7만 명 이렇게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다 예. 싶을 때 얼른 빨리 가서 진단. 빨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 네. 검사 장면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조숙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우 우선 키와 체중을 측정해 과체중이나 비만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왼쪽 손과 손목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볼 연령을 측정하게 된다. 성장판 검사라고 흔히 불리는 이 검사는 현재 아이의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여성 호르몬 노출에 의한 자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가 있고 일정 간격을 두고 실시한 키 체중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성장 곡선을 만들어 현재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 검사 장면을 보면서 네. 굉장히 좀 예민하고요. 요즘 예. 아이들이 굉장히 조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분에서 굉장히 좀 기피하거나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십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본인이 일찍 네. 그러한 2차 성징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도 많고요. 그렇죠. 좀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러한 어떤 심리적 위축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앞서 화면에서 봤던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 7세 이전에 네. 가슴에 몽우리가 시작됐던 경우인데요. 예. 1년에 키가 크는 속도도 7cm 이상으로 빨랐었고요. 오, 네. 그리고 진단 초기에 보면은 네. 자궁 초음파를 해보면 자궁이라든지 난소의 크기도 음. 사춘기 변화에 벌써 와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네. 고령령 성자판 검사에서 고령령도 예.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1년 정도 앞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를 하면서 네. 가슴의 몽우리도 지금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키 속도도 정상적으로 어. 회복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고령령 검사에서도 예. 많이 진행되었던 고령령이 지금 1년 미만으로 예. 단축되는 그런 예.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 그렇죠. 아까 그 골연령이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요즘 네. 아이 키우는 엄마들 다 아시는데 손목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어서 네. 뼈 나이를 일단 체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네. 병원에서 그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많이 하시죠. 어떤 네. 검사들이 네.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령령이 1년 이상 앞서 있게 되면 네. 확진을 위해서 우리가 성선 자극 호르몬, 네. 방출 호르몬이라는 검사를 자극 검사를 하게 어려워요. 됩니다. 좀 어려운 어렵다 말이죠. 어렵다. 예. 네, 일단 성 호르몬을 유도하는 예. 그런 주사를 맞고요. 예. 네. 한 15에서 30분 간격으로 해서 한 3, 4회 정도 체를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호르몬이 있어요. 예. 그 농도가 한 5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진성 송주수증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확정된 경우에는 여아의 경우에는 자궁이나 난소도 예. 사춘기 형태까지 커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만 6세 이전에 네. 아주 네네. 일찍 시작된 경우에는 네. 반드시 머리에 MRI를 찍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 뇌의 기질적인 네. 원인으로 해서 뇌종양이라든지 혹 예.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네네. 여아는 반드시 6세 이전에 찍어야 되고요. 네. 반면에 모든 남아는 연령에 관계없이 예. 반드시 뇌에 MRI를 찍어서 뇌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지를 아.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초음파라 MRI까지 찍는다는 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초음파를 찍는 이유는 네. 여성의 어떤 생식기가 예. 자궁 가슴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궁이나 난소도 벌써 네네. 사춘기 형태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맞다. 아, 예. 그래서 네. 초음파로 예. 그런 모양을 보게 되고 예. 길이를 재게 되고요. 예. 또 간혹 난소에 물혹 같은 것이 동반되어서 가슴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여성 감별이-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감별이 필요하고요. 예. 머리 MRI 같은 경우는 네. 다 찍는 경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 만 6세 이전에 아주 일찍 시작됐을 경우에는 네. 예. 간혹 뇌에 기질적인 원인이 종양이라든지 혹이 동반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렇군요. 기질적 원인을 감별하기 예.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성조숙증 이러면 그냥 성장판 검사 이 정도로 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근데 어. 뭐 초음파도 하고 MRI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교수님한테 갔더니 괜히 뭐 네. MRI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저 병원 이상해. 여러분 왜 그게 그러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냥 하자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검사를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자, 치료해 주셔야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예. 이제 진단이 끝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건 뭐 수술은 아닐 것 같은데. 호르몬 주사 뭐 이런 거는 그렇죠. 떠오르는데 그렇게 네. 하시는 건지 좀 어떻게 더 하시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예. 비만한 아이들이 네. 성조수증 왔을 때는 체중을 유지하고 예. 그리고 골고루 영양이 잡힌 그러한 음식을 네. 먹도록 식사에 대한 교육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외에도 이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많이 증가돼 있어서 네.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예. 성호르몬의 분비를 우리가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을 네. 우리가 보통 한 3에서 4주 간격으로 네. 주사를 투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증상 때문에 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입원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 치료를. 외래에서 다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비만한 아이들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살을 빼줘야 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그런 거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아이가 비만하면 부모님들도 비만한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한 가족이 비만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 식습관이니까. 예. 어떠세요? 비만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병적인 비만이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단순 비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물론 단순 비만인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평소에 식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밤에 야식을 많이 한다든지 예.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더라도 뭐 뷔페와 같은 음식을 다량 많이 먹는다든지 예.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예. 이런 거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운동을 다 같이 가족들이 하지 않는 그런 또 성향을 보인다든지 그런 뭐 이런 집은 경우에는 잘 다 없죠. 가족들이 다 비만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온 가족의 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호르몬 수치가 황체 호르몬 수치가 검사에서 많이 높지 않은 경우는 네. 체중만 좀 조절되더라도 네.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이만 너 나가서 운동회 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애가 그래요.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네. 같이 나가서 같이 줄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호르몬을 막는 주사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게 네. 어떤 건가요? 우선 그러한 주사는 성조숙증 치료 주사는요. 예. 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주사인데요. 네. 한 3에서 4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네네. 실제 여아의 경우에는 만 9세 이전에 또 남아의 경우에는 만 10세 이전에 주사 투여를 시작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한 12주 동안 지속되는 약물도 개발이 되어서 예. 소아에게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는 평균 한 1년에서 네. 한 3년 정도를 하게 되고요. 네. 정확하게는 고령령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측정을 해서 음. 여아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12세 6개월 사이에 네. 그리고 남아는 한 13세에서 고령령이 13세 6개월이 되면은 예. 주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네. 성조숙증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성조숙증 호전됩니다. 네, 그리고 진행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이 주사 네. 아파요? 맞을 그 당시는 아이들이라서 좀 따끔할 수가 혹시 있겠죠. 뭐 네, 골수 뭐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죠. 뼈에다가 뭐, 예. 어떻게 하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주로 뭐 팔이라든지 이렇게 예. 피내 주사 또 이렇기 그 때문에 예방 접종 네, 맞습니다. 똑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으러 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뭐 그다지 어둡거나 하진 않나요? 초기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주사에 대해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예. 맞고 나서 맞을 때 공포감이 예.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제 3, 4주 간격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뭐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투여에 잘 임하는 저는 경우가 볼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이들이요 예. 요즘은 초등학교 뭐 1, 2학년만 돼도 예. 굉장히 빨라요. 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예. 부모 입장에서 솔직하게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으로 같이 오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나요, 다들? 네, 사실 그죠? 이제 그 부분은 부모님들마다 개인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생각도 다 다르시고.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슴이 빨리 나와서 그리고 너무 빨리 키가 커서 나중에 키가 작을까 봐서 이 주사를 맞으면 예. 나중에 키도 훨씬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가슴이 점점 커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맞는 거라고 잘 설명을 해서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걱정 많이 하는 딸 있으세요, 딸? 저는 이제 애가 셋이니까 예. 저희들은 다 컸어요. 뭐 지금 이제 막내가 고등학생이니까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그 애들이 이제 한창 클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주사를 이렇게 네. 하게 되면 예. 혹시 네. 부작용 때문에 뭐 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 뭐 이 생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그러니까 부작용은 이게 없습니까? 무슨 항생제 네. 주사도 아니고 호르몬 주사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 한참 클 때인데 이런 거 이렇게 막 부작용. 1년씩, 3년씩 이렇게 놓으신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어때요? 네. 뭐 큰 부작용은 없고요. 대개는 주사를 맞은 그 부위에 통증이 일시적으로 있다는 정도, 예방 접종 주사와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부작용만 있고요. 네. 뭐 대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나중에 어떤 암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이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예.
이 실제 성조숙증 치료 주사는 시작된 지가 1981년부터 처음 치료가 시작되어서 예. 지금 벌써 한 20에서 30년 정도가 된 아주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고요. 아하. 전 세계적으로 네. 다 투여가 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네.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한 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제 네. 키하면 보통 생각하는 건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성조숙증 호르몬이랑 성장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일 텐데 이 주사들을 같이 쓰거나 하기도 합니까? 어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같이 써요. 네. 네. 이 성조숙증 주사 치료와 성장호 주사를 같이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는 최종 성조숙증 치료만으로는 최종 성인 키가 낮게, 작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외에도 치료를 하면서 성조숙증 치료를 하면서 예. 이러한 그 성장 속도가 예.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예. 성장 호르몬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할 수 있습니다. 있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니까 비용 문제 뭐 이 걱정되죠.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예. 아까 보험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예. 어떻습니까? 네, 성조숙증 주사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기준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그 호르몬 검사라든지 고려연령 검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할 때 네. 만 9세 이전의 여아 같은 경우를 치료를 시작했을 때만 이제 보험이 되게 되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적용되게 되면 네. 한 번 주사할 때마다 한 평균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늦게 오거나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게 되면 그렇군요. 한 20만 원 정도, 2배 정도의 어떤 네. 그런 비용이 더 발생하게 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가 이미 성조숙증이 온 것 같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리를 시작했다. 예, 가슴이 네. 이미 많이 커졌고 네네. 그런 지가 이미 한 1, 2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치료를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제 초경을 해서 네. 그 환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몹시 당황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여아들이 초경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의 연령이 네. 몇 살인가를 우선 파악하고 예. 거기에 대한 고려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만 9세 이전에 네. 초경을 했다면 성조숙증에 해당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뭐 네, 3학년 이럴 때 말씀이죠. 네. 근데 만약에 만 9세 이후에 네. 예. 딸아이가 초경을 했다면 그냥 단순 조기 사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에 적용도 되지 않고 예. 네. 치료에 대한 효과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아하.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워 가는 게 맞고요. 예. 만 9세 이전에 초경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기 위생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에 어떤 적용은 되지만 네. 사실 이미 초경을 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최종 키, 예측되는 최종 키에 대한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경하기 전에 네네. 먼저 일찍 음. 자녀의 어떤 신체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네. 양산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전정훈 교수와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애들은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잘 커.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먹는 게 네. 처음에 이유에서 왜 그 비만 예.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뭘 먹여야 되고 그렇죠. 뭘 먹지 마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참 그러니까 잘 먹는 건 좋은데 네. 비만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뭘 먹여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조숙 중에 네. 뭐 좋은 음식, 예. 나쁜 음식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네. 자제해야 될 음식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성조숙증에 있어서 음식은 환자들에게서는 일단은 골고루 영양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피해야 할 음식은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네. 즉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기름진 육류라든지 네. 아니면 고열량의 인스턴트 식품 네. 이런 경우는 환경 호르몬과 식품 첨가제 같은 거 방부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물질이 정상적인 호르몬 네. 기능에 영향을 미칠 예. 수도 있고요. 예. 따라서 성조숙증 환자는 육류라든지 네. 인스턴트 정크푸드라든지 네네. 네. 아니면은 뭐 과자, 탄산음료 예. 이런 음식물의 섭취를 큰일 조금 났네요. 줄이는 게 좋고요. 네. 평상시 고른 영양분의 어떤 섭취가 되게 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박동원 선생님. 네. 아니 그 집에서 이제 어떡하죠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는 게 저런 것들인데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막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네. 부모님들이 이걸 네. 좀 제어를 해줘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나쁜 음식 어떤 건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면 좋을지 닥터의 밥상에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닥터의 밥상입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성조숙증 예방에 좋은 표고버섯 된장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표고버섯을 한 입 크기로 알맞게 썰어서 생강과 함께 뚝배기에 넣습니다. 그 후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도 같은 크기로 깍둑 썰기 해줍니다. 적당량의 물을 넣은 뚝배기가 한 소끔 끓으면 된장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두부, 각종 재료를 넣고 팔팔 끓이면 표고버섯 된장국 완성!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요즘 애들은 막 성조숙증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럴까? 음식이 문제라고, 음식이. 그리고 또 성조숙이 빨리 오면 키도 안 커요. 부모들이 이거 좀 먹는 것만 조금 신경 써줘가지고 혈액도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제대로 잘 커요. 가장 좋은 거가 이 생표고하고 두부만 1대1로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거나 이래서 아니면 볶아도 되고 이래서 탕을 끓여가지고 먹이면은 애들이 아주 잘 커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시원하고 목구멍으로도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네,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이게 진정한 음식이라고. 그래야 몸 안에도 좋고. 아, 좋다. 아, 걱정이네요. 아니 표고버섯 된장국. 저는 좋아하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네. 저거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네. 줄이고 네. 예, 자연식.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집에서 부모님들도 안 드셔야 네. 아이들도 따라서 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 그럼요. 할 것 예. 같습니다. 뭐 네. 어쩌다가 한 번쯤이야 뭐 이렇게 또 먹을 네.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자주 먹는 거는 정말 여러분 자제하셔야 되고요. 네. 앞서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예, 못 예. 드린 게 있어요. 예. 사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빨리 크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요즘 빨리빨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공부도 빨리 배우고 뭐 네.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네. 옆집 애보다 더 빨리 큰다면 막 괜히 좀 으쓱해지고 뭐 좋아할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조숙증과 빨리 크는 거하고 네.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딱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십시오. 네. 실제 성조숙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네. 빨리 자라는 겁니다. 네. 또래보다 빨리 키가 크고 지금은 또래보다 크기가 커 보이고 자라는 네. 속도 빠르지만 예. 이것은 결국 성호르몬이 빨리 분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지금은 초등학교 때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종 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예. 오히려 또래보다 작게 되는 게 특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격하게 자라는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우선 성조숙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두 아이들만 이렇게 쑥쑥 자라면 그 아이들은 뭔가 조금 병적일 수 있으니까 뭐 검사를 해본다 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커졌잖아요. 우리 아빠들 그러니까요. 세대에 비해서. 예, 예.
이렇게 빨리 전체적으로 빨리 자라면 빨리 자라서 생기는 병은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 세대 때는 없던 병들이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서 생기는 병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져 있는 건 없는데요. 네. 우리가 빨리 자란다고 하는 그 기준을 사실 너무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보통은 한 4에서 6세 이상부터는 인간의 키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예. 1년에 한 4에서 6cm. 네. 네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병적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큰 애들은 네. 되게 이 1에서 3, 4세 이 사이에 되게 키 등수가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네. 돼요. 어. 그때 벌써 키 등수가 벌어진 거는 예. 네. 계속하면서 이 등수가 이제 예. 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대개는 키는 네. 보통 한 만 3, 4세가 되면 거의 결정된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네. 지금 방학이니까 예. 성조숙증을 떠나서 네.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네.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이런 게 있습니까 하고 문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2차 성징이 네. 우선 시작된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꼭 제때 일찍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어떤 머리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하는 네네. 그러한 어떤 사춘기와 동반된 2차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예. 한번 생각해서 오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예. 네. 이런 경우에도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알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선생님, 합니다. 머리의 냄새가 왜요? 머리에 피지의 냄새라고 예. 그러는데요. 예. 사춘기 때 사춘기 때 그렇게 나는 되잖아요. 냄새처럼 네.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맞아요. 그러죠. 네. 아까 그뭐 아이들 겨드랑이 방에 가면. 네, 냄새도 그 냄새하고 얘기인 거예요. 비슷한 네.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아.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이 성조숙증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시고. 네. 그러니까 예방법 알려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찍 잠자리에 들기라고 했는데요. 예. 그 말은 결국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폰을 뺏어야 돼, 폰을.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 네. 우리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네. 이 멜라토닌이라는 충분히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네. 이 호르몬은 실제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네. 네. 근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감소되게 돼서 네. 오히려 성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되죠.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예. 그러한 검진을 통해서 예. 조기에 의심될 네. 때는 병원에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서 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예.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평소에 비만과 비만의 예방을 위해서 짠 네. 음식을 피한다든지 예. 그리고 하루 2시간 이상의 네. TV 시청이라든지 음.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그 사용을 생활화를 좀 이렇게 줄이는 것들이 네. 되게 나가서 중요하겠고요. 놀자.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회용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어린 예. 나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하는 네, 게 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포함한 여가 활동을 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성조숙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산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전종근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이가 들면 말이죠. 네. 온몸이 쑤신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라. 아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관절 쪽에 예, 염증이 무릎, 생기면 뭐 허리, 뭐 네. 예. 많은 분들이 뭐 아이 다 그래 뭐 늙으면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이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네. 관절 손상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닥터 다음 시간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근태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곽동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